자, 오늘 이야기할 두 가지 금융 재앙이 있는데요. 겉으로 보면 정말 아무 상관없어 보입니다. 하나는 최첨단 기술의 상징인 암호화폐 시장에서 터졌고, 다른 하나는 수십 년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기업의 회계장부에서 시작됐거든요. 하지만 이 둘은 기만이라는 보이지 않는 실로 아주 교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21세기 금융 시스템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17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23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게 뭐냐면 거의 눈 깜짝할 사이에 무너져 내린 두 암호화폐 플랫폼 보이저와 셀시우스에 묶여버린 돈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모은 자산이었을 텐데 그야말로 허공으로 사라져버린 거죠. 그리고 이번은 이 숫자입니다. 20년. 세계적인 카메라 기업 올림푸스가 1조 원이 넘는 손실을 완벽하게 숨겨온 시간입니다. 단 한 번의 실수를 덮으려고 시작한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결국 모든 걸 삼켜버리기까지. 아니, 어떻게 20년 동안이나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사라진 디지털 자산 플랫폼? 그리고 20년 동안이나 서서히 썩어 들어간 아날로그 기업 사기. 이 둘 사이에 대체 무슨 공통점이 있다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미스터리가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선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보이저 디지털과 셀시우스라는 두 거인이 무너져 내린 그야말로 혼돈의 암호화폐 세계입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암호화폐 은행이라고 부르면서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어요. 이들이 내세운 약속은 정말 달콤했습니다. 당신의 비트코인을 우리에게 맡기세요. 은행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매일같이 드리겠습니다. 와, 요즘 같은 시대에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수익률인가요? 은행의 고금리 예금처럼 들렸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무 의심 없이 자신의 자산을 맡겼죠. 바로 이 지점이 이 사기의 핵심입니다. 보세요. 이들은 은행이라는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단어를 가져다 썼어요. 하지만 진짜 은행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안전장치, 이건 하나도 없었던 거죠.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돈을 지켜줄 예금자 보험도 없었고 위험한 투자를 막을 금융당국의 감독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이름만 은행이었지 실체는 그냥 완전히 다른 무언가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은행처럼 안전하게 자산을 보관한 게 아니라면 고객들이 맡긴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대체 뭘 한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요, 고객 돈으로 그냥 도박을 한 겁니다. 그것도 아주 위험천만한 도박을요. 막대한 레버리지를 써서 공격적으로 투자하기로 악명 높았던 3에로 캐피탈, 그러니까 3AC 같은 헤지펀드에 고객 자산을 담보도 없이 그냥 빌려준 거죠. 심지어 자기들이 직접 발행한 언제든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는 그런 토큰에도 마구 투자했습니다. 이 모든 게 투자자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깜깜이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무너지는 데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2022년 상반기에 루나 테라 사태가 터지면서 시장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러자 이들의 위험한 베팅은 당연히 실패했고 돈을 가장 많이 빌려갔던 3AC가 파산하면서 그냥 모든 게 끝나버렸습니다. 마치 카드집처럼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십만 명의 앱에 차가운 공지 하나가 뜹니다. 출금을 중단합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였겠죠? 평생 모은 돈, 은퇴자금, 미래를 위한 투자금이 순식간에 그냥 화면 뒤에 갇혀버린 겁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두 회사는 나란히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재앙적이었습니다. 총 170억 달러, 우리 돈 23조 원의 자산이 묶였고요. 고객들은 운이 정말 좋아야 맡긴 돈의 10에서 30% 정도만 돌려받을 걸로 보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허공으로 사라져버렸다고 봐야죠. 자, 이제 무대를 좀 바꿔보죠. 이번 이야기는요, 복잡한 디지털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하고 또 신뢰받던 일은 바로 올림푸스의 아주 조용한 사무실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올림푸스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카메라나 의료기기를 생각하실 겁니다. 그쵸? 혁신과 정밀함의 상징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화려한 명성 뒤에
무려 20년 동안이나 감춰온 13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거대한 손실이라는 끔찍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아니 20년 동안 1조 5천억 원이나 되는 손실을 어떻게 감쪽같이 숨길 수가 있었을까요? 여기서 토비콤이라는 정말 기상천외한 수법이 등장합니다. 일본어로 구덩이 메우기라는 뜻인데요. 1990년대 버블 경제 때 무리한 투자로 생긴 엄청난 손실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대신에 그냥 장부 밑으로 영원히 묻어버리기로 한 거죠. 자, 이 토비꼬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세요. 정말 간단하면서도 대담합니다. 먼저 아무 상관도 없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일부러 수백억 원을 더 비싸게 사요. 그리고 그 부풀려진 차액을 몰래 빼돌려서 예전에 숨겨뒀던 손실이라는 구덩이를 메우는 데 쓰는 겁니다. 이게 마치 작은 구멍을 메우려고 옆에 더 큰 구멍을 파는 것과 같은 거죠. 구덩이는 점점 커지고 그걸 메우기 위해 더 큰 거짓말이 필요해지는 악순환이 무려 20년이나 반복된 겁니다. 그런데 이 영원할 것 같던 거짓말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2011년에 새로운 영국인 CEO 마이클 우드포드가 이 수상한 돈의 흐름을 발견한 거죠. 그가 내부적으로 질문을 시작하니까 이 사회가 뭐라고 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더 이상 조사하면 당신은 해고야. 그리고 그가 멈추지 않자 그들은 진짜로 그를 해고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드포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 목을 걸고 이 모든 사실을 전 세계 언론에 터뜨려 버립니다. 내부 고발자가 된 거죠. 결국 20년 동안 이어진 이 거대한 사기극의 전말이 드러났고 경영진은 모두 체포됐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20년 묵은 거짓말을 끝장낸 순간이었죠. 자, 그럼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 보죠. 순식간에 터진 암호화폐 사태랑 20년 동안 골마터진 기업 회계 부정. 전혀 달라 보이는 이 두 사건이 어떻게 연결된다는 걸까요? 놀랍게도 두 사건 모두 우리 시스템에 존재하는 똑같은 보이지 않는 틈을 파고들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두 사건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세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신뢰를 이용했어요. 은행이라는 이름이나 글로벌 대기업이라는 후광 뒤에 숨어서 사람들을 안심시켰죠. 둘째, 투명성이 제로였어요. 고객의 돈이, 회사의 돈이 실제로 어디로 흘러가는지 아무도 알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규제가 없는 곳에서 마음껏 활개를 쳤습니다. 새로운 산업이라 법이 없거나 너무나 폐쇄적인 문화라 감시가 닿지 않는 바로 그런 곳에서 말이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이런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교훈은 뭘까요? 답은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름이 아니라 그 뒤에 시스템을 봐야 합니다. 스스로를 은행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진짜 은행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법적 보호장치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은 천재성의 증거가 아니라 엄청난 위험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끈질기게 투명성을 요구해야 합니다. 작은 거짓말은 종종 훨씬 더 큰 재앙을 숨기는 신호탄이니까요. 결국 오늘의 모든 이야기는 신뢰라는 단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디지털 시대의 눈부신 약속과 전통적인 기업의 묵직한 권위 사이에서 당신은 당신의 소중한 신뢰를 어디에 두고 계신가요? 어쩌면 진실을 똑바로 보려는 노력, 그것이야말로 우리 모두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선이 아닐까 싶습니다.